긴급 속보. 인도네시아 뒤집혔다. 한국산 무기 30조 원치 대신 구매. 사우디 국방연구센터 KF-21 구매 참여. 한국 KF-21 한꺼번에 성공하자 인리 포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한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질 당시 한국에선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른바 먹튀를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 대사관과 한인기업 교민들은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거나 먹튀를 시도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입을 모은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과 방산 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공동개발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방산협력으로 자국의 방위산업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는 사업이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지난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 역임 당시 추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2016년 한국 정부와 KAI,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비 총 8조 1천억 원, 분담 비율을 각각 60%, 20%, 20%로 합의했다. 이에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2026년까지 약 1조 7천억 원이었다. 각종 기술 이전과 시제기 일대를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금난을 이유로 돌연 6천억 원만 납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사업 연속성을 위해 결국 올해 8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수용했다.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기술 이전도 줄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개발비 부담 분담과 향후 아세안 지역 방산 시장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협력을 파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먹튀 행보를 보인다는 여론도 거셌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이유는 결국 재정 부담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 규모에 비춰봤을 때 1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는 애초에 어려웠으며 분담금 축소 요구는 양해 요청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라팔 도입 시 대출. KF-21는 공동개발 성격 달라. 이와 비교되는 사업이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도입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전투기 총 42대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약 81억 달러, 약 10조 원, 중 80에서 90%를 프랑스 금융의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 완제품을 사오는 방식이라 당장은 예산이 없어도 구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경우 구매 계약으로 들여오는 것도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공동투자 방식의 사업이다. 따라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금융 지원을 할 제도나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양국은 기술자들을 상호 파견해 공동으로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방위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라팔 전투기 도입과 달리 현금 2천억 원을 이미 지불하고서 전투기가 일대라 도 눈에 보이거나 기술적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초조했다. 재정 부담에 따른 불만의 여론도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는 쉽게 손을 댈 수 없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면 이미 투자한 금액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방산 산업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에 분담금 조정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도 협상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 입장에서도 향후 세계 방산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함부로 파기할 수는 없었다. 사업 무산은 양국 모두 큰 타격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은 KF-21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방산 협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다. 프라보워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국이 함께 KF-21 개발을 완료하면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4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양국은 KF-21뿐만 아니라 잠수함, 헬리콥터 등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부터 국산 상륙함과 잠수함을 수입하며 한국이 처음 방산 수출을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준 나라이기도 하다. 박수덕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대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산 협력으로 서로의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관계다.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는 국산 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을 처음 구매한 국가다. 당장 서운한 측면이 있어도 미래 수출을 위해 소홀히 대해선 안 되는 동반자라고 전했다. 2. 스타넥스 글로벌 시장 진출, 북미 방산기업 뚫었다. 스타넥스가 북미의 방산용 블랙박스를 공급,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스타넥스는 캐나다 방산기업 M사에 군사용 블랙박스를 처음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에 탑재될 예정이다. 스타넥스는 M사와 군사용 블랙박스 공급을 위한 의향서 LOI를 체결. 2016년부터 블랙박스 800대를 납품한다. 2016년과 2027년 각각 400대씩 공급할 예정이다. 2026년 400억 원, 2027년 600억 원으로 매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M사는 미국 양대 방산기업 로키트 마틴과 보잉사 주요 협력사로 전해졌다. 스타넥스는 고성능 블랙박스와 초소형 무전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박상래 스타넥스 대표는 수출용 블랙박스는 풀 HD 고해상도를 지원하면서 1000도 이상 초고온에서 30분 이상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며 기존보다 개선된 신제품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타넥스가 공급하는 블랙박스는 선명한 영상을 저장하도록 풀 HD급 초고 화질 영상을 구현하고 초고온 환경에서 오랜 기간 버틸 수 있게 했다. 앞서 스타넥스는 2008년 국군 요구로 팬덤 전투기에 적용된 필름 현상 방식의 건 카메라 디지털 방식의 영상 저장 방식 기술을 국산화했다. 또 블랙박스용 메모리를 개발해 수송기와 헬기 등 국군용 항공기에 잇따라 탑재. 항공기 블랙박스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풀HD 내체에 널 영상을 저장하는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한 블랙박스를 해군용 항공기에도 납품하고 있다. 스타넥스는 글로벌 방산기업 L사, B사 등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할 방침이다. 스타넥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제작하는 회전익기 장착용 침수감지기 국산화와 항공기용 통신장비 개발 등 신제품도 강화하고 있다. 항공기용 침수감지기는 수리온, KUH 등 KAI가 제작하는 회전익기에 장착되는 항공기 핵심 부품이다. 기존 프랑스 탈레스 제품을 대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용 7인치 모니터 개발에 성공해 다양한 항공전자장비 사업 진출을 통해 방산 신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스타넥스는 또 다른 주력 제품으로 초소형 디지털 무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발전소, 유타주립병원과 국내 대기업의 납품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기존 제품을 10분의 1 크기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3명이 통화할 수 있다. 3. 차세대 방위 전략 핵심된 입는 로봇, 비밀리에 개발 중인 미군. 산업 현장만큼 웨어러블 로봇 도입 논의가 활발한 분야가 군사 분야다. 지구력을 비롯한 사람의 역량이 승패와 직결될 수 있어서다. 미국은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차세대 방위 전략의 핵심 요소로 보고 연구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각 분야 군 관련 연구소에서 군사용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충분한 투자와 보안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입는 로봇을 제작하려면 각종 첨단 기술을 집약해야 한다. 그만큼 초기 R&D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처럼 결과물을 팔아 빠르게 수익을 내면 반대급부로 기술을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다. 미 육해 공군이 기업 발주 대신 자체 연구를 키우는 이유다. 미 국방부 산하 RD 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2013년부터 워리어, 전사, 웹이라는 웨어러블 로봇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병사들이 로봇을 입은 채 임무를 수행하게 해 에너지 소모와 부상 가능성을 줄이는 게 목표다. 미 육군은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함께 오닉스, 헐크 등의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다.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과 비슷하게 각각 사람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주로 지탱해준다. 미 육군연구소는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연구소, 공군연구소도 자체 연구를 하고 있다. 해군은 잠수 등 수중 작업에 맞는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을, 공군은 항공기 정비 작업이나 높은 고도상의 전투기 조종사를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기다. 미군은 2010년대 중후반 오닉스와 헐크 등 일부 웨어러블 로봇 모델을 공개한 이후 새로운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웨어러블 로봇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군사 분야에서 뚜렷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 성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연구가 멈춘 것은 아니다.며 일부 연구기관에선 자체 기술 발전 정도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논문 발표를 늦추기도 한다고 말했다.